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목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실망을 끼쳐드린 점 반성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시오. 오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고개 숙이며 한 말입니다. 판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을까요? 또다시 선거판에 사죄와 읍소 전략이 등장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여당 얘기만은 아닙니다.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부실 공약, 선심성 공약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 주목받는 시점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은 충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속내를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여야 정치권에는 더없이 중요한 그런 지역인데요. 지역 정당 없이 치러지고 있는 이번 총선에서 충청 민심은 어느 정당에 손을 들어줄지 새누리당 충북도당 위원장인 경재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 2부와 3부에서 각각 연결해서 충청 그 가운데서도 충북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선거 전략 들어봅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총선 열기 뜨겁습니다. 여야는 내일과 모레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앞두고요.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요. 하루 뉴스를 정리하는 오늘의 시사브리핑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내일부터 사전투표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사전투표 실시되는데요. 네. 주소와 관계없습니다. 신분증만 가지면은 전국 어디에 있든 그 읍면동 사무소 가가지고 네. 투표를 하면 되고요. 또 인천공항, 서울역, 용산역에도 네.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 사전투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젊은 층의 투표를 높일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되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지방 출신 대학생들, 네. 과거 같으면은 그 투표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내려가든가 어허. 아니면 부재자 투표 네. 이거 신고를 네. 했어야 됐죠. 대부분 서울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 학생들이 바로 학교 가까운 데서 투표할 수 있으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젊은 층들의 투표율은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각 당이 사전투표 임하는 전략들을 지금 분명히 짜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이 겨냥하고 있는 층은 중장년층입니다. 그렇죠. 이들 지금 그 투표 요번에 그 공천 과정에서 실망한 부분들을 그래서 투표 안 하겠다 하는 분들을 다시 투표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중장년층 겨냥한 그 사전투표 독려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주로 젊은 층을 겨냥을 해서 네. SNS 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은 주로 무당층을 겨냥하는 그래서 이제 투표를 견인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고요. 네. 과거 보면은 총선 투표율이 한 50% 안팎이었습니다. 네. 만약에 사전 투표가 제대로 정착된다면은 투표율이 한 60% 정도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선관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변수가 될 수 있겠군요. 그럼 내일 금요일과 모레 토요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똑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양일? 네, 아마 뭐 또 13일 수요일에 놀러 갈 예정하신 분들은 꼭 투표를 사전에 하시길 바라고요. 자, 최근 새누리당이 읍소 전략으로 급선회했는데요. 자, 이런 방법 유권자들에게 통할 걸로 보세요. 예, 새누리당의 읍소 작전 보면은 유세 현장에서 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머리 숙이고 심지어는 무릎까지 꿇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위기라고 느끼고 있는 대구뿐만 아니라 수도권 할 것 없이 전 지역에서 이런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홍보성을 하나 새로 발표를 했는데요. 제목이 정신 차릴게요. 안 싸울게요. 일할게요. 잘할게요. 네. 이런 반성과 다짐의 노래 반다송이라고 해서 제작해서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새누리당 오늘 뭐 긴급 선대위 회의를 열어서 그래서 김무성 대표 집권여당 지금 일생일대의 위기다. 다시 기회 달라 이렇게 읍소를 하고 네. 친박과 비박이 화합한다는 의미에서 비빔밥을 먹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수 후보 경우에는 매일
100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죄 100배 한다는 사죄군요. 이유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손수조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살려달라 이렇게 하면서 울기도 네.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새누리당의 읍소 전략이 엄살이다 이런 분석도 있기는 하지만은 네. 실제로 과반에 못 미칠 거다라는 그런 자체 분석 결과 나온 네. 그 위기감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인데요. 네. 이런 전략이 어떻게 보면은 저 중장년층 투표를 안 하기로 한 중장년층 일부 그 마음을 돌리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도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네. 저는 봅니다.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 네. 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뭘 잘못했는지 그런 네네. 부분에 대한 설명이 그렇죠. 자기 성찰이 부족하다는 거죠. 네. 공천 과정에서 뭘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그리고 그 잘못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솔직한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유권자들 선거 끝나면은 다시 또 친박 비박 싸울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네. 의구심을 지어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좀 통렬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이게 참 선거 직전이 아니라 평소에 좀 사과를 잘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편 이 야당이죠. 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이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방문 놓고 말이 많았는데 추 의원님 일전에 꼭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또 권고하시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내일 호남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더라고요. 예. 자, 호남 유권자의 마음을 다시 돌리는데 성공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문재인 전 대표 내일 모레 이틀 1박 2일 일정으로 네. 내일은 광주 그리고 모레는 전북 방문하는 그 일정을 잡았습니다. 네. 그 주제를 위로, 사과, 경청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네. 호남 방문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행 피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총선이 지금 호남에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써야 된다. 그게 문재인 전 대표는 본인이 차기 대선 주자를 꿈꾸는 사람인데 그 호남을 피할 수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방문이 독이 될지 아니면 득이 될지 네.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하지만은 그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방문이 국민의당 바람 지금 잠재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호남 방문 통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야권 분열에 1차적인 책임이 네. 있는 당사자 네. 아닙니까? 그 전 대표로서 솔직하게 사과하고 머리 숙이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새누리당 읍소 작전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 건데 그 가장 머리 숙이고 읍소 작전을 펴야 할 당사자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아닌가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수도권 겨냥해서 지금 그 국민의당을 무시하고 네. 여당과 1대1 전략을 지금 계속 쓰지 않습니까? 네, 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지금 이런 야권 분열에 책임 있는 측은 더불어민주당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단순히 호남 유권자가 아니라 전국의 유권자한테 머리 숙이고 읍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과 같은 맥락에서 이거 오늘 보니까 이 김종인 대표가 말이죠. 손학규 전 고문에게 긴급 SOS를 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유세 도와달라. 그래서 이 정계를 은퇴하고 지금 강진에 집거하고 있던 손학규 고문 주가가 치솟고 있는데요. 또 국민의당도 여전히 러브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손학규 전 고문의 선택 어떻게 예측하세요? 참 관심입니다. 네. 그 손학규 전 고문 오늘 수도권을 모처럼 찾았습니다. 네네. 남양주에서 다산 유적지에서 열린 정약용 선생 묘지에 참석해서 강연하는 행사였는데요. 네. 손학규 전 고문이 그 남양주로 온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김종인 대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도와달라 뭐 이렇게 지금 요청을 다시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손 고문은 지금 모든 상황 잘 모르니까 일단 잘 생각해 보겠다. 좀 더 네.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는 뭐 기자들하고 만나서 긍정적인 목소리로 자기는 받아들였다라고 네. 이렇게 그 해석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안철수 대표도 오늘 남양주 유세 일정을 좀 잡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왕이면 남양주 유세 일정 하는 동안에 이 특별 강연 현장으로 좀 방문하고자 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뭐 손고문 측에서 탐탁치 않은 대답을 했는지 네. 네. 그 만나는 일정은 무산이 무산됐군요. 됐습니다. 네. 하지만은 뭐 양측으로부터 손학규 고문 뭐 러브콜을 받고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뭐 오늘 마치고 바로 또 광진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손학규 전 고문이
그 선거 지원 형태로 자연스럽게 나서면서 정계복귀의 수순이 될지 또 그렇다면은 누구를 네. 선택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이 되는 상황인데요. 네. 저도 뭐 나름대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은 네. 있지만은 그런 말씀 안 드리는 게 아. 좋겠고요. 하여튼 행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우리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묘한데요. 좀 더 생각해 보겠다. 수락도 아니고 거절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 다산 정약용 선생 관련 강연이었다. 이것도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강진에 머물면서 계속 거기에 있는 네. 다산초당을 매일 산보를 1시간씩 한다 그렇군요. 그럽니다. 자, 실학 뭐가 될까요? 자,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전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네,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옵니다.